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이거 정말 흥미롭겠다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 전기 수직 이착륙기, 그러니까 에어택시 분야에서 요즘 아주 주목받는 기업이죠. 조비 에비에이션 이야기를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조비 주가가 좀 요동쳤고요. 또 창립자가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새로운 규정이죠. 모사익 관련 자료들이 나왔는데 이걸 좀 엮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조비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줄지, 특히 말씀하신 그 모사익 규정, 이게 항공산업 전체, 그리고 조비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 좀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조비 주가 정말 롤러코스터였어요. 하루에 막 5% 넘게 뚝 떨어지더니 그 다음 날에는 장중에 거의 8% 가까이 빠졌었죠.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좀 아찔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근데 그때 좀 눈여겨볼 게 그 급락하던 날 거래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려 4,470만 주. 이게 평소 대비 엄청난 거거든요. 4,470만 주요. 와, 정말 손바뀜이 대단했네요. 네, 그만큼 뭔가 치열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 잠깐 플러스로, 그러니까 상승으로 돌아서기도 했어요. 아주 잠깐이지만. 근데 결국에는 뭐 약간 하락해서 마감했죠. 마이너스 1.37% 정도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려는 사람들과 아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미래 가치를 보는 투자자들 간에 엄청난 힘겨루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이런 정신없는 와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하나 딱 나왔어요. 창립자이자 CEO인 조벤 베버트. 이 사람이 거의 2년 만에 SNS, 그 X에 글을 올렸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 타이밍이 참 절묘했죠. 시장이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딱 나타나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내용이 뭐였나요? 아주 간결했어요. FAA 그리고 상업 파트너들과 함께 에어택시 인증에서 정말 놀라운 진전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FAA의 모사익이 체결되었다. 이렇게요. 인증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모사익이 체결됐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모사익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모사익. 모사익. 이게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모사익은 정식 명칭이 좀 길어요. Modernization of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우리말로 하면 특별 가망 인증 현대화 정도 될까요? 가망 인증 현대화. 어렵네요. 하하, 그렇죠. 쉽게 말하면요. FAA가 2004년 이후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거의 20년 만이죠. 경량 스포츠 항공기, LSA라고 부르는데 이거랑 관련된 조종사 규정을 아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친 겁니다. 현대화시킨 거죠. 와, 20년 만의 개정. 그럼 뭐가 크게 바뀐 건가요?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는 LSA 기준이 되게 엄격한 무게 기준이었어요. 최대 이륙 중량이 약 600kg 이하여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아예 없앴습니다. 무게 기준을 없앴다고요? 네. 대신에 항공기의 성능 기준으로 바꿨어요. 핵심은 실속 속도, 그러니까 비행기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속도인데 이게 54노트, 시속 약 100km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게 제한이 사라졌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크거나 무거운 비행기도 LSA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 훈련할 때 많이 쓰는 세스나 172 같은 4인승 비행기 있잖아요. 이게 무게가 한 1360kg 정도 되는데 예전 기준으론 당연히 LSA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는 이 성능 기준만 맞으면 LSA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럼 엄청난 변화인데요. 세스나 172까지 LSA가 될 수 있다면 그렇죠. 좌석 수도 기존엔 2석이었는데 최대 4석까지 일부 허용하고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전기 추진 방식이나 일부 헬리콥터, 그리고 심지어 eVTOL까지 LSA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FAA가 직접 언급했어요. eVTOL까지요. 그럼 조비 같은 회사들한테도 뭔가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탄소 복합 소재 같은 신소재나 자동 조종 장치 같은 최신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도 훨씬 쉬워졌고요.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조종사 훈련은 좀 더 쉬워지고 또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 종류는 확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항공 분야의 혁신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어 전기동력 같은 것들이 좀 더 빨리 도입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셈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OSIC 자체는 경량 스포츠 항공기 규정이잖아요. 조비가 만들려는 건 상업용 에어택시인데 이게 크기나 용도 면에서 LSA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조비의 주력 기체는 상업 운항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크기만 무게 면에서 모자익의 LSA 규정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중요한 건 분위기 혹은 신호입니다. 분위기요? 네, FAA가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 규제 당국이 규제를 풀고 새로운 기술, 특히 전기 동력이나 eVTOL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는 거죠. 아, FAA가 우리는 이런 혁신을 환영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셈이군요. 그렇죠. 마치 FAA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전체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할까요? 이건 당연히 조비 같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상호분항 인증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주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 자체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조비뿐만 아니라 전기 추진 항공기나 eVTOL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또 하나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만한 게 있는데요. 네, 어떤 거죠? 이 모자익 규정 변경으로 스포츠 조종사 자격증을 따기가 좀 더 쉬워질 수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에어택시가 상용화되면 엄청나게 많은 조종사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조종사 수급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이렇게 스포츠 조종사 자격 문턱이 낮아지면 잠재적으로 미래 에어택시 조종사가 될 수 있는 인력풀, 그러니까 예비 조종사 그룹을 더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와, 이건 생각 못했네요. 당장의 구제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이런 간접적인 효과들, 그리고 FFA의 전반적인 기조 반어까지 읽어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최근의 시장 움직임을 단순히 주가 급락했다, 이렇게만 보면 좀 단편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보면 최근의 주가 변동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걸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기존의 물량이 소화되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시사하죠. 그리고 그 와중에 창립자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고 또 MOSIC라는 아주 큰 규제 환경의 변화, 호재가 발표됐단 말이에요. 네, 여러 이벤트가 동시에 있었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현재의 변동성은 어쩌면 단기적인 매물을 소화하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뭐랄까 일종의 재정비 과정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겠지만요. 네, 오늘 들어보니까 조비 에비에이션이 최근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FFA의 모세익 발표 같은 외부적인 긍정적 신호, 또 내부적인 기술 개발 진전 등을 통해서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모세익이 당장 조비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건 아닐지 몰라도 항공산업 전체의 혁신을 예고하는 중요한 어떤 이정표 같은 걸로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런 규제 변화, 또 기술의 발전 속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지느냐가 관건이겠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하늘을 나는 택시가 정말 우리 일상 속으로 얼마나 빨리 들어올 수 있을지, 이건 정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